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황혼 재혼이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재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황혼 재혼 후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재혼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 황혼 재혼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모으면 되지만 늙어서는 이미 각자 재산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재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 그 자녀들이 내 재산을 노립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통장을 합치자고 합니다.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니다. 유언장을 쓰라고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 자녀들이 나타나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아내를 잃고 2년 만에 재혼하셨어요. 상대는 5살 아래 여성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아 보였어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매일 웃으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부인이 통장을 합치자고 했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뭘 따로 하느냐 면서요.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새 부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차갑게 대하고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심지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 부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돌봐주는데 생활비를 달라, 집 명의에 우리 어머니 이름도 넣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1년 반 만에 이혼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재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개입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재혼하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자녀들의 반대와 가족 갈등. 재혼을 하면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반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은 여러 가지를 걱정합니다. 우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이런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걱정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두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으면 더 걱정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면 누가 부모님을 돌봐야 할까요? 책임이 애매해집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을 잃고 3년 만에 재혼하셨어요. 2딸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극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면서요. 결혼식에 딸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딸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새 남편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너무 후회하신답니다. 재혼한 남편은 자기 자식들한테만 잘해주고 본인은 딸들과 손주들을 잃었으니까요. 외로움을 달래려다가 더 큰 외로움을 얻은 셈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반대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를 잃는다는 건 정말 큰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아플 때 자녀들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세 번째 이유, 생활 습관의 차이. 젊을 때 결혼하면 서로 맞춰갑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다릅니다. 이미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8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TV를 크게 봅니다. 어떤 분은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깔끔합니다. 어떤 분은 좀 지저분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매일 쌓이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작은 것에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짜게 먹어야 하고 누군가는 싱겁게 먹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고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식성이 안 맞으면 매 끼니가 전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체조를 했습니다. 부인은 잠을 못 잤습니다. 좀 조용히 해달라 고 했더니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못 바꾼다 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TV를 아주 크게 봤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요. 부인은 시끄러워서 미칠 것 같았대요. 하지만 남편은 내가 내 집에서 TV도 못 보냐 면서 소리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따로 생활했습니다. 방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다가 결국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혼하기 전에 충분히 함께 지내보세요. 여행만 가지 말고 일상을 함께 보내보세요. 그래야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간병 문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 여러 질병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간병을 할까요? 젊은 부부는 서로 돌봐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 부부는 둘 다 늙었습니다.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이 돌봐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소재입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재혼한 경우 상대방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왜 남의 아버지를 돌봐야 하냐 고합니다. 반대로 내 배우자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늙어서 돌보기 힘든데 상대방 자녀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책임자니까 당신이 돌보라 고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0대 남성분이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재혼 3년 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어요. 새 부인은 혼자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남편의 친자녀들은 새 엄마가 있잖아요 라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60대 중반의 나이에 반신불수 환자를 돌보느라 허리가 나갔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보냈는데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연금과 부인의 생활비를 다 써도 모자랐습니다. 부인은 차라리 재혼하지 말걸 하고 매일 후회한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한 부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80대였는데 치매 환자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부인의 자녀들에게 연락했더니 우리는 몰라요. 법적으로 배우자 책임이에요. 라고 하더랍니다. 결국 남편 혼자서 치매 부인을 돌보다가 스트레스로 본인도 병을 얻었습니다. 둘 다 요양원에 가게 됐는데 비용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간병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재혼하기 전에 만약 내가 아프면, 만약 상대방이 아프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5번째 이유, 상속 문제의 복잡함. 재혼하면 상속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자녀들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만약 재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재산 중 일부는 내가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배우자의 친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내가 먼저 사망하면 내 재산의 일부는 재혼한 배우자가 가져갑니다. 내 친자녀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왜 저 사람이 가져가느냐 면서요.
더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 후 함께 산 기간이 길면 재혼 배우자의 상속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더욱 복잡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남성분이 재혼 후 10년을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유언장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는데 재혼한 부인이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친자녀들은 발발 뛰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10년 산 새어머니가 절반이나 가져가다니 하면서요.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더러운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다. 재산만 노렸다. 등등.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사망하면 재혼한 부인이 재산 일부를 상속받습니다. 그 부인이 나중에 사망하면 그 재산은 부인의 친자녀들에게 갑니다. 결국 내 재산이 남의 집 자식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혼인 전 재산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에게만 상속한다. 이렇게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 면서요. 6번째 이유, 사기와 범죄의 위험. 요즘 황혼 재혼을 노린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외로운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등산 모임, 노인정, 교회, 성당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매일 전화하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외로운 노인은 감동합니다. 이렇게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하면서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재혼을 제안합니다. 노인은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통장을 달라고 합니다.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거절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심한 경우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감금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다 빼앗고 나면 사라집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70대 할머니가 재혼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다. 이런 뉴스 보셨죠?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셨어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68세 남성을 만났습니다. 매우 신사적이고 친절했어요. 할머니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 남편은 통장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뭘 따로 하느냐 면서요. 할머니는 믿고 통장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으니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또 믿고 공동 명의로 바꿨습니다. 재혼 1년 후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잔뜩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노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대요.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노인들을 노립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혼 전에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6가지 이유 기억하시나요? 재산 문제, 자녀들의 반대, 생활 습관의 차이, 간병 문제, 상속 문제, 사기 범죄. 물론 모든 황혼 재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만약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 1년 이상은 만나보세요. 상대방의 자녀들도 만나보세요. 그리고 재산과 상속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녀들과도 충분히 대화하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 재혼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취미 활동을 하세요. 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